네, 반갑습니다. 아메 영혼 단장 허희정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분당으로 올라오는데 일반 강의를 하러 오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떨림과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떨림과 설레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행복했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리더들과 나눌 주제는 저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화면에 보이는 화면이 뭐냐면 A7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2009년도에 아메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아메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강의장에 갔더니 다이아몬드 리더님들께서 글로벌 아메 50주년이라고 50주년 행사를 라스베가스로 다녀오셨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뭔지는 잘 몰랐지만 그러면 2019년이 오겠네. 그럼 아메 60주년도 하겠네 행사를. 그때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반드시 가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받았고요. 감동을 넘어서 감격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말씀드리는 거는 2029년도 오겠죠. 2029년이 앞으로 9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과 모두 다 함께 라스베가스에서 가서 70주년 그 영광 현장에서 다 함께 그 감동과 감격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메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초 사업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꿈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다들 지금 이 시간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출근도 하셨을 거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우리가 빨리 자유인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일을 했겠죠. 네,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저는 댄스 강사를 했었어요. 댄스 강사를 전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나 다 일을 하고 누구나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일을 하는데 왜 일을 할까 봤더니 심심해서 일을 하거나 취미생활로 일을 하거나 이런 분들 가끔 계시고 다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성과는 맞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적성과 맞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적성과 딱 맞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했었고 행복하게 했었어요. 그 일이 너무 좋았고 진짜 오랫동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조금 늦은 편이고 아이도 조금 늦은 편입니다. 왜냐? 네, 제가 했던 일은 임신을 하면 못 하잖아요. 임신을 하면 바로 수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 아이를 놓고 또 할 수 있는데 아이를 놓고 하게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친정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는 바람에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살게 되죠. 둘 다 젊었어요. 29, 28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린 젊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둘 다 성실하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이제 작은 원룸에서 이렇게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게 되죠. 네. 그래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저희 김영설 리더님 회사가 이렇게 자꾸 옮기게 되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자꾸 문을 닫게 되면서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나오는 월급이라든지 지금 나오는 수입이 딱 끊긴다면 과연 몇 개월을 다들 버티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때 해봤었거든요. 해봤는데 저는 오래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이제 어렵게 막 살아가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때 당시 이제 35이 되었고 35이 되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 삶이 왜 이렇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뭐 우울증 비슷한 것도 오고,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는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쁘고 다 해주고 싶은데, 그때 기분이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아미 사업을 이제 하고 나니까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왜 그때 기분이 그랬었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고 싶은 게 있고, 뭔가 다른 삶을 원하는데, 계속해서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저를 좀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09년 1월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기적같이 저희 같이 댄스했었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께서 저희 집에 오십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선생님인데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아미 사업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들었었단 말이에요.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35이었잖아요. 제가 오늘 지금 인생시계라는 그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생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24시간 그거를 요즘에 다들 120살까지 살잖아요. 충분히 살죠. 이제 살 건데 저도 지금 딸만 6명 중에 막내예요. 막내인데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85이세요. 네, 85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집에 갔었거든요. 집에 갔는데 시골이에요. 엄청 시골이에요. 엄청 시골인데 그게 이렇게 도로가에 이렇게 쭉 할머니들 앉아 계시고 몇 분 계시고 도로가 옆에 돌멩이가 이렇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도 돌멩이에 앉아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엄마 이제 85 그런데 근처에 그 옆집 뒷집에 있는 그 할머니가 97이신 거예요. 97. 97 되신 그분께서 오십니다. 오시더니 저희 엄마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비키라고 하십니다. 비키라고. 자기가 비켜달라고. 예. 그래서 자기 그게 안 깼다고. 그래서 엄마가 앉으시라고. 자, 보세요. 12살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말 시골에 가면 70대 되신 분들 회관에 잘 안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세대기예요. 너무 세대기여서 계속 밥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가신단 말이에요. 다들 정말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살까지 산다고 치고 나는 죽고 싶지만 난 그렇게까지 살기 싫다. 나는 그냥 굵고 짧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싶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만 병원에서 우리를 살려요, 안 살려요? 네, 살립니다. 네, 산소 호흡기를 끼워서라도 살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 있어도 저희가 다 돈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래 살 수밖에 없죠. 오래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제가 밤 12시를 120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밤 12시를 120살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네, 60살은 지금 몇 시예요? 네, 낮 12시입니다. 이제 낮 12시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반나절이 하루 종일 진짜 이제부터 지금 딱 낮 12시 막 이제 열심히 일할 때라는 거죠. 근데 지금 60 정도 되시면 70 정도 되시면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어떤 것도 시도하지도 않고 도전하기도 두렵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전하십시오. 아직도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30에서 35 그 사이 35. 30은 새벽 6시인 거죠. 새벽 6시. 아직 해도 안 떴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35이면 한 7시쯤 됐겠네요. 한 6시 반쯤. 네. 새벽 6시 반. 일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직 한창 이제 일어나서 씻고 세수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때 이미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40 되신 분들도 아직 엄청 남았습니다. 예,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생필품을 어디서 쓰냐고 물어보셨어요. 분명히 제가 이제 살림을 당연히 살죠. 생활을 하니까 태어나서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쓰는 생필품. 지금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맞습니다. 전쟁이 나도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게 생필품이잖아요. 네. 이번에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을 회사라는 걸 정확하게 증명하셨는데 아메이가 생필품을 어디서 쓰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런 대형 마트에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2009년도였죠. 마트가 그 작은 도시에 세 개나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엄청 오픈하고 막 이래서 오픈하고 이래서 예, 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자 오픈하고 이래서 그 너무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완전히 줄을 서서 계산을 할 정도로 카트기 까득까득 사람들이 제품을 싣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트를 간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스폰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리고 강의장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 마트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엄청 많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인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분들이 제품을 사다가 대형마트를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거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믿고 싶었던 그런 35살 그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게요. 지금부터 2019년 신문부터 2018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대형마트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들 문을 닫는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야, 나 이거 10년 전에 강의장에서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되네. 정말 이렇게 되네. 이걸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거품을 무는 거죠. 아메이가 이런 일이라고 이렇게 해보자고 더. 그래서 와, 정말 이렇게 유통이 흘러가고 있구나. 지구 최후의 유통 방식이 아메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스폰서님께. 그러면 스폰서님께서 아메이 마트로 바꿔 써보라고 했거든요. 일반 마트 가는 걸 아메이 마트로 바꿔 써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물어봤죠. 그러면 아메이 마트로 제가 생필품을 바꿔서 쓰면 좋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 마트에서 이쪽 마트로 옮기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회원가입을 하면 30% 싸게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회원가입비는 없다고. 예, 괜찮네요. 30%나 싸면 괜찮네요. 네, 그리고 제품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메이 하면 제품 좋은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아메이 하면 몸에 안전하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죠. 고품질은 당연한 거고 몸에도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00% 환불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써보고 사용해보고 90일 동안 써보고 절반이 남아있으면 얼마든지 환불을 해주겠다. 네, 제가 이거는 정말 최고의 AS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AS. 이거보다 더 좋은 AS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냉장고를 샀는데 이거 냉장고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불량이에요. 김치가 식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는 냉장고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AS 전화를 했죠. 오셨다 가셨습니다. 이렇게 온도 되더니 정상이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셨어요. 또 한 달 지났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그래서 또 전화를 했죠. 오셨어요. 보시더니 또 그냥 쓰셔야 된다는, 괜찮다라는 거죠. 제가 3번 딱 하고 난 다음에 제 시간도 아깝고 이건 뭐 더 이상 바꿀 수도 없고 반품도 안 될 뿐더러 환불은 당연히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는 보세요. 최고의 AS잖아요. 내가 절반이나 썼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다 준다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써보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캐시백도 엄청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일반 마트보다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했어요. 매출의 35%. 한국 아메이 매출이 지금 한 1조 2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35%면 무려 한 4천억 정도의 돈을 소비자분들에게 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10,000원, 누구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막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굉장하다. 이거 안 바꿔 쓸 이유가 없구나. 회원가입해서 써봐야 되겠다. 뭐 써보고 아니면 반품하면 되는 거고, 써보고 괜찮으면 알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생필품들을 아메이로 바꿔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오늘 아침에도 여기 있는 걸 지금 제가 다 쓰고 왔습니다. 당연히 썼겠죠. 지금 얼굴에도 오늘 지금 방송한다고 지금 엄청 발랐습니다. 엄청 발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리도 해 먹죠. 비타민 먹죠. 정수기 물 먹죠. 공기청정 당연히 쓰죠. 세제 쓰죠. 뭐 설거지도 해야 되니까 다 쓰는 거죠. 누구나 다. 아메이 한다고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쓰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제품들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하냐? 저는 유산균이 저한테 엄청 감동이었어요. 그때 큰애가 4살이었습니다. 4살이었는데 변비가 엄청 심했어요. 정말 제가 항문에 손을 넣어서 파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좋다는 건 다 먹여봤어요. 좋은 건 다 해봤죠. 제 나름, 제가 아는 성식장에서는. 근데 그 어떤 걸 해도 되지 않는 우리 아이 그 변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애가 변을 보고 나면 그날은 완전 축제인 거죠. 그 다음 날까지. 근데 이틀이 지나도 변을 안 봐. 그럼 그때부터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도 우울하고 나도 우울하고. 정말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라리 내가 변비면 낫겠어. 근데 애가 변을 못 보니까요. 변 볼 때마다 항문 찢어지죠. 피나죠.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메이 유산균으로 변비가 바로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유산균 얘기를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장염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토피 이런 친구들한테 유산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 유산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메이 유산균 한번 먹여봐. 진짜 괜찮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안 먹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아요? 아니요. 안타까웠어요. 야, 이 애 정말 엄청 힘들 건데
엄마가 이거를 좀 이렇게 애한테 먹이면 좋을 건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쓰고 알리고. 이분은 누구냐?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셨어요. 남성분이셨어요. 그리고 비염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개 숙이고 계시죠. 네, 이분도 생필품을 씁니다. 당연히 쓰죠. 그래서 이분이 저희 제품으로 전립선도 아주 좋아지고 비염도 엄청 좋아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또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누구의 광고를 하느냐 봤더니 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메 제품으로 키를 한번 키워봐라. 엄청 잘 클 것이다. 제가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먹었어야 되는 건데, 네. 자, 때가 있는 거잖아요. 키는. 예, 그래서 그걸 먹고, 네, 이분도 당연히 생필품을 쓰시죠. 당연히 생필품 쓰시고 애 키를 키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냐?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요즘에 지금 집에서 밥 엄청 많이 해 드시죠? 그래서 아미 지금 저희들 냄비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요리를 해 드시고 저도 막 흉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스타 이런 거 보면 정말 요리 잘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부러운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이쁘게 너무너무 맛있게. 그래서 덕분에 제가 그걸 보고 배워서 또 막 따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부족한 건 또 채워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분은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이분도 생필품을 쓰시죠. 생필품 당연히 쓰죠. 쓰고 네 요리를 같이 해먹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냥 4명이서 같이 생필품을 썼습니다. 예. 당연히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은 한 달에 20만 점 이상은 충분히 쓰죠. 30만 이상은. 그래서 한번 써봤더니 어떻게 도느냐. 저분이 20만 점 그 보너스표를 보면 20만 점을 썼기 때문에 3% 6천 원을 받아가십니다. 일반 마트보다 엄청 많이 주죠. 네, 엄청 많이 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때 롯데마트 네, 예, 일반 마트 거기 가시고 아비 사업 하기 전에요. 친구랑 가서 막 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식당에 갔죠. 마트 식당에 딱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포인트가 많이 쌓였다, 적립금이. 그래서 이걸로 2만 원 정도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점심을 사 드셔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야, 오늘 대박이다. 내가 오늘 점심 쏠게. 이러면서 둘이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엄청 칭찬했습니다. 야, 포인트도 이렇게 주고 이러면서 엄청 먹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무려 일반 마트에서 2만 원을 모았다면 그 마트에 제가 얼마를 갖다 준 겁니까? 네, 0.1%라면 2천만 원을 제가 그때 쓴 거죠. 네, 그런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불러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또 배도 부르고 6천 원도 받고 대박이죠. 이분은 자 혼자 쓴 게 아니라 같이 썼어요. 세 분이서 같이 썼기 때문에 60만 포인트. 당연히 많이 쓰면 캐시백은 많이 돌려받습니다. 그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3%가 아니고 6%를 적용받죠. 그래서 66이 36, 3만 6천 원을 다 주면 좋겠는데 같이 모은 거죠. 혼자 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천 원 나눠주고 나니까 나는 2만 4천 원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봤더니 전체를 다 모았어요. 전체를 다 모으니까 저는 20, 20, 20, 20, 80만 점이 되고 6%, 6, 8이 48. 아침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구구단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 다 가져오면 됩니까? 안 되죠. 4만 8천 원 다 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3만 6천 원, 60만 점에 대한 3만 6천 원을 빼주고 나면 나는 12,000원. 스폰서님이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저는 스폰서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말을 못하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당연히 누구나 다 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볼게요. 자, 이분들은 쓰기만 했으니까 6,000원. 나는 쓰고 한 번 광고했으니까 한 번 했으니까 12,000원. 아까 그 전립선 안 좋았던 분은 무려 2번을 광고했기 때문에 저보다 2배, 24,000원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네. 자, 또 볼게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라이브로 해서 계속 얘기하고 내가 그래도 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없어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미하고 바로 거래해서 제품을 사 쓰신다 하더라도 똑같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있을 때도 24,000원, 없을 때도 24,000원입니다. 자,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싹 다 없어져 버려. 나 그냥 바로 쓸래 아미. 예, 그래서 2, 3은 6, 2, 3은 6. 있을 때도 6,000원, 없을 때도 6,000원입니다. 그쵸? 네. 자, 제가 그렇구나. 이런 거였어? 야, 아미 이런 거야?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폰서님 초대로 그때 당시에 강의장에 가봤습니다. 강의장에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구나 다 돈을 버는데 수입의 성격이 다르다. 수입의 성격이 있다. 저는 35년 만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물론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귀에서 흘러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저에게 와닿았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임시 수입자라는 거예요. 누가 임시 수입자냐? 네, 직장인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댄스 강사의 직장인이었겠죠.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명한 전문직 분들, 변호사분이라든지 의사분들도 다 임시 수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임시 수입자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어딘가에서 고용되어서 나는 이렇게 직장이 있는데 고용되어 있는 이렇게 딱 안정된 직장이 있는데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냐, 경제학 박사분들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나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당을 몰아서 월당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입의 특징은 출근을 하면 돈이 나와요. 근데 출근을 하지 않으면 제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다녔어요. 필드에서. 정말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랬던 분들도 지금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수입이 끊기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신 거예요. 지금 필드에서. 그러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알아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임시 수입이라는 거를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수입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도대체 무슨 수입? 도대체 또 다른 수입이 어떤 수입? 자산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수입들이. 네, 건물, 월세.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내가 일을 하든 일을 안 하든 월세라는 건 계속 나오니까. 모든 전문직 종사자분들이라든지 연예인분들도 마찬가지죠. 최종 그거는 건물 해서 월세를 편안하게 받는 게 누구나 다 부럽죠. 저도 솔직히 부럽습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저도. 네. 자, 그리고 책 쓸 때 나오는 인쇄 소속도 있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저렇게 이거 뭔지 알죠? 다 아시죠? 네, 금메달 따면 죽을 때까지 연금도 나오고 이런 소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받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가 자산 수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메이요? 그냥 이거 뭐 많이 팔고 뭐 이렇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산 수입이다. 과연 무슨 자산이냐? 회원 자산 수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원 자산. 예. 뭐 마찬가지죠.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이렇게 인수인계할 때 회원을 가지고 얼마에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떤 카드 회사가 어떤 카드 회사를 합병할 때도 마찬가지로 회원 수가 얼마냐를 보고 사게 되는 거죠. 지금 형체도 없는, 이렇게 뭐 하지도 않은, 공정도 없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걸 돈 주고 살려고 해보세요. 엄청나잖아요. 맞죠?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새벽에 일어났겠죠, 당연히. 지금 지방에서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네, 즐겁고 재미있는 마음으로 이런 경험을 또 하는구나. 아미 덕분에, 스폰서님 덕분에, 파트너들 덕분에, 형제 파트너님 덕분에 이런 경험을 또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한 설레임과 떨림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저도 눈 떠서 아까 생필품 썼죠?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바로 생방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 제가 제품을 팔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제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제가 11년 동안 모아놓은 그 회원 자산 안에서 있는 그 소비자분들도 계실 거고 함께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다 아침에 눈을 떠서 아미 치약을 썼다는 거죠. 아미 샴푸를 썼고 아미 칫솔을 쓰고 아미 휴지를 쓰고 아미 비타민을 먹고 아미 물을 먹고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아마 다 쓰신 분, 치약을 다 쓰신 분 굉장히 많겠죠. 수십 개, 수백 개의 치약이 다 떨어진 그분들이 아마 쓰레기통으로 치약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치약이 다 떨어졌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느냐? 아니요. 각자 알아서 어플로 가지고 제품을 주문하는 거죠. 엄청난 연금성 소득이 되고 인쇄성 소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계속해서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일이지만 저도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파는 거 아니라고 해도 이해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이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회원 자산이 상속이 된다는 거죠. 와우. 네, 어메이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수익구조, 오케이. 선착순 아니네. 윗사람이 무조건 좋은 일 시키는 그런 이상한 일 아니네. 그리고 할당도 없네. 그렇죠? 매출 그것도 아니네. 와, 이거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일이야? 열심히 하는 그 누가?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겠죠?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 중에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수입이 누가 제일 많을지 모른다는 거죠. 오케이, 공정하네, 수익구조. 제가 수익구조는 오케이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회사를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회사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사입니다. 미시건주 A다에 있고요. 네, 진짜
야, 저곳에 꼭 한 번씩 다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인데 1959년도에 아메사 회사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있는 저희 공장에서 직접 저희들이 다 생산한단 말입니다. 직접 생산하고 OEM 방식도 있는 거죠. 저희들이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도 하고 유통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 제휴도 있고요. 세계 특허가 1000개 이상입니다. 특허를 이미 받은 거죠. 내가 아메를 하니까 무조건 아메이니까 좋은 게 아니라 세계 특허가 1000개 이상이기 때문에 제품이 탁월하게 좋은 겁니다. 몸에 안전하고요. 네. 그리고 사람도 신용도가 있잖아요. 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얼마가 되고 막 이렇게 되죠. 네, 그것처럼 사람이 신용도가 있는 것처럼 회사들도 신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써서 회원을 모아놨는데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회사가 없어지면 연금이 어디 있고 인세가 어디 있고 상속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가 없는데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네, 창립자님이십니다. 창립자님 두 분이시고 네, 자제분들이십니다. 네, 미국에서 부자 순위로는 한 120위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기부 순위로는 20등이 넘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 올해로 61년이 되었고 작년에 60주년 됐잖아요. 글로벌 아메이가 60주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아메 제품을 쓰는 소비자에게 얼마의 캐시백을 돌려줬을까요? 네, 지금 여기 제가 보이면 뭘 주겠는데 정답 맞추시는 분은 100% 다 해보면 됩니다. 네, 자, 얼마를 줬을까요? 과연 얼마를 돌려줬을까요? 60년간 무려 60조가 넘는 돈을 캐시백을 해줬어요. 자, 1조가 과연 얼마죠? 1조. 1조라는 돈이 내가 1억씩, 매년 1억씩을 모은다 칠게요. 그럼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죠? 그럼 아직 만년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1억씩을 정말 엄청난 시간 동안 그 1억을 1만 년을 모아야 1조인데 그 많은 돈인데 60조를 줬다니까요, 캐시백을.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품 좋은 건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 만약에 홈쇼핑이다. 아메 치약을 막 얘기를 해. 아메 디시드랍스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 매출이 엄청나게 뜨겠죠. 아메 비타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럼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구 최후의 유통 방식인 판매자와 그 회원간, 공장과 회원간의 직거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희 창립자님께서 나 이거 이렇게 제품 좋은데 홈쇼핑에 방송하란다. 나 이렇게 제품 좋은데 화장품 백화점에 다 넣을 거야. 나 이렇게 제품 좋은데 모든 비타민 전 세계에 있는 약국에 다 넣고 뭐 마트도 다 넣고 홈쇼핑에 다 할래 비타민 방송. 그럼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부자가 되실 텐데 그걸 안 하시고 혼자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게끔 성공을 하고 싶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책을 한 번 더 사서 저희들 창립자님 책이 많거든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6군데 아미 브랜드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분당입니다. 네, 분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그렇죠. 저기 마트에 있는 모든 여기 지금 분당에도 지금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직원분들 제가 월급 한 푼 주지 않습니다. 분당 여기 이거 ABC 센터 여기 제가 전기세를 냅니까? 불세를 냅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저희들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고, 그렇죠. 신경 안 써도 되고 아이템을 신경 쓰기를 합니까? 유지 관리를 신경 쓰기를 합니까? 월세를 내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도 않는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네. 자, 전국의 중소기업 제품 중에 굉장히 제품의 우수력은 뛰어난데 이렇게 팔로가 없어서 못 파시는 분들과 아메이와 제휴를 해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고요. 부산 아시아 물류 허브센터도 있죠. 미국 본사에서 이렇게 제품을 실어서 이렇게 와서 부산에다 딱 내려놓으면 여기에서 다 분류를 해서 여기는 어느 나라, 여기는 일본 아메, 여기는 어디 싱가포르 아메 이렇게 해서 제품이 분류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엄청난 고용 창출인 거죠. 지금 다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이러는데 정말 엄청난 고용 창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굉장히 오래된 영상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서치하다가 이 영상을 그때 봤는데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오래된 영상이지만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 리더님들도 분명히 저와 같은 감동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nd at Amway, we think one company can make a difference. Our support of the environment begins with a policy that spells out our commitment in both fostering and promoting sound environmental stewardship.
Amway's Environmental Council, made up of specialists from across the various disciplines within Amway, is always at work monitoring our environmental commitment. At Amway, our products always follow our policy. Now, take, for example, our original product, a liquid organic cleaner, we call it LOC, was the world's first biodegradable cleaner. Today, everything we make or market is made under stringent environmental guidelines that exceed the strictest government regulations. We were among the first companies to code plastic containers for recycling. We ship many of our products in concentrated form, so they can be diluted and dispensed from reusable containers. Every once in a while, you run across an idea that you wish you'd thought of, like this one. At Amway, we use this stuff as packing material to keep the products that we ship to our distributors safe in transit. Plus, the great news is it's also biodegradable. We also reuse waste paper to make electricity in this cogeneration plant. The rest we recycle too into a variety of products, like these newsletters. We even use environmentally friendly ink. 네, 자 보셨죠? 아까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정말 환경을 다 생각하는 이런 엄청난 회사인데 저는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물로 이렇게 막 희석해서 뿌리시잖아요. 뿌리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세제인 줄 알았어요. 저희 세제.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어요? 포장용기 재질인 거예요. 포장용기 재질도 정말 물로도 저렇게 다 지워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인간과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라는 거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을 꼭 추천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창립자님의 의도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대단하다를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오케이. 회사가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면 괜찮네. 와 수익 구조 오케이 됐어요. 회사 오케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그럼 제품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제품 한번 알아보죠. 생각한 거죠. 네, 뉴트리라이트. 네,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비타민. 지금 얼마 전에 또 어떤 그 제품들이 터졌었죠? 예전에 백소 사건 터졌었고 노은이 사건 터졌었죠. 지금 또 크릴 오일 또 터져갖고 난리죠. 이렇게 확 떴다가 훅 무슨 유행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뉴트리라이트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전 세계 1위 비타민인 거죠. 왜? 화장품 전 세계 5 제품인 거죠. 네, 너무 멋집니다. 네, 어젯밤에도 저도 이거 오늘 온다고 열심히 좀 이렇게 블루밍 마스크를 좀 해봤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부산국제영화제 메인 스폰을 하고 있는 화장품들이죠. 네, 그리고 누구나 다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전 국민의 바디 제품들이고 세제도 최고입니다.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보면 과일, 귤껍질, 쓰레기 투기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에 가가지고 내가 먹던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거름대라고 네. 주고 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동물들도 먹고 나무들도 먹고 이렇게 되라고. 그런데 금지입니다. 금지. 네. 과일 껍질 투기 금지. 버려진 과일 껍질을 왜 금지냐? 이 친구들이 썩어서 그름이 되기보다는 야생동물의 불임을 야기하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을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래요? 과일 먹고 이런 거 먹으면 동물들이 안 좋아진다잖아요. 왜 그렇죠? 이유는 아시죠? 왜 그럴까요? 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네, 여기 보면 잘못 버리고 오시면 큰일 납니다.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돼요. 자, 그래서 과일이나 이런 거를 저희 과일 채소 세정제에 야채 세정제에 깨끗하게 씻어서 잘 드시면 되는데 전 오늘 티시드랍스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네, 티시드랍스 너무 좋잖아요. 기름기 떼는 거는 코코넛 오일로 빼고 또 뭡니까? 이거 보습하고 그런 거는 그 감귤이 들어있고 알로에도 들어있고 들깨잎 추출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손을 보호하고 영양을 또 성분이 들어가 영양까지 주고 이거는 뭐 화장품이죠, 화장품. 보습에다가, 보호에다가, 영양에다가 다 주는데. 예. 그래서 이 친구를 저렇게 쓴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느냐. 제가 사업을 쭉 해보니까요. 티시랍스를 쓰면서 거품이 좋은 건 알겠어. 이렇게 좋은데 다 썼으면 좋겠는데, 야, 거품이 잘 안 난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저도 이거를 사업 지난 지 몇 년 뒤에 알았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꿀팁 나갑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조금 늦게 알았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저 같은 분이 계실까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제품이 어떻게 되죠? 5대1로 이렇게 뭐 3대1, 5대1, 6대1 각자 알아서 희석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안에 지금 그 희석 용기 안에 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자분들께서 습관적으로 일반 퐁퐁 쓰시는 습관이 있으시니까 수세미를 다시 물에다 적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미 저 통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물을 적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수세미 있는 물기를 완전히 꼭 짠 다음에 꽉 짠 다음에
희석되어 있는 퐁퐁을 쓰시면 거품이 장난 아니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도 거품이 안 난다. 그때는 수세비를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 방법으로 한번 써보세요. 네. 냄비, 아까 말씀드렸죠. 예, 최고의 냄비죠. 자, 지금 아까 9시부터 우리가 인덕션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사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예, 포인트를 엄청 준다고 하니까요. 예,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봤고, 전 세계 1위 공기청정기죠. 전 세계 가정용 정수기 전 세계 1위. 정수기도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도 오케이. 자, 수익 구조 오케이. 회사 오케이. 제품 오케이. 그럼 된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먼저 알아보시면 좋은데, 아미 사업을 권하면 아이가 어려서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못 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고 가족들이고 다 아미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데 제품이 영 아니야. 다 전달했는데 다 반품 들어와. 아미 책 썼는데 이빨에 다 내려앉아. 비타민 먹고 다 탈이 나서 병원 가. 제품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난 열심히 했어. 윗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그 필요 없는 일인 거예요. 맞죠? 그렇죠.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사업을 잘해. 근데 회사가 윤리적이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 못 파신다고요? 나 엄청 잘 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진짜 잘 판다는 거죠. 근데 많이 팔면 뭐 합니까? 회사가 엉망진창이고 수익 구조가 무조건 윗사람이 좋은 일인 거고 제품이 안 좋다면 그 모든 일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사와 수익 구조와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맞다 싶으면 그대로 미친 듯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꼼꼼하게 검토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해도 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네, 꿈. 직업이 아닌 건 아시죠? 네, 꿈. 네.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어떤 걸 갖고 싶고, 어떤 걸 해주고 싶고, 어디에 가고 싶고,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건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35살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지하게. 내 인생이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멈춰서 생각해 봤습니다. 네, 리더님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하시고 지금 왜 하시고 계십니까? 다들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집에서 저희들이 다들 각자 저희 파트너분들과 꿈보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들 각자 갖고 싶고 하고 싶고 해보고 싶고 해주고 싶고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다 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들 꿈에 대해서도 서로 나누고 그랬어요. 이 꿈들을 보니까 저도 다시 또 목표가 더 생기게 되고 정말 열심히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꿈 중에 하나가 또 파트너분들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제 꿈 중에 또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 꿈을 보니까 야 진짜 꼭 이뤄드리고 싶다. 함께 도와서 잘 되게 만들고 싶다. 이걸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옆에서 조력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많은 꿈들이 있죠. 요즘도 꿈이 있으시죠. 지금 시간이 있으시다면 우리 시스템대로 사업을 지금 6월 달입니다. 6, 7, 8 지나고 나면 9월 회계연도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사업을 진짜 다시 한 번 더 내가 멋지게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업 시작하기. 그 다음 뭡니까? 꿈 가꾸기거든요. 그 다음 거 하지 마시고 목표 세우고 이거 말고 꿈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을 해보세요. 제대로 다시 한 번만 더. 집에 있는 꿈보드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해 보십시오. 네, 이런 꿈들이 다들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85이시고요. 저는 딸만 6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로 태어났고 네, 막내로 태어났죠. 제가 6대까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네,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나온 거죠.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좀 편찮으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시골이니까 시골은 많이 편찮으시고 아프시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네, 당연히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죠. 큰 병원으로 갔어요. 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응급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응급실 대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당연히 눈치가 있으시니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다른 언니들한테도 다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언니들한테도 네, 당연히 말씀하실 텐데 저한테 괜히 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서 제가 댄스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알겠다고 아버지한테 대답을 드리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 사모 지르고 집 그 다시 서울로 와서 댄스를 하는데 아 이거 진짜 제 직업이 그때 조금 그랬어요.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제가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프로페셔널하지 못했죠 그때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버지 말씀도 있었으니까 이제 집 근처로 가게 됩니다. 네,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설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산소에 가서 자꾸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소에다. 도대체 우리 엄마 맨날 저러거든요.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 저기다가 대고 아버지한테 대고 큰 첫째는 이러니까 이렇게 잘 되게 해주고 둘째는 저러저러 하니까 저렇게 잘 되게 해주고 계속 이렇게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 아까 원룸에 시작했다 했죠. 저는 댄스 강사, 저희 신랑은 평범한 회사원.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수단이 잘못됐으니까 절대 제가 선택했던 그 댄스 강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열심히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다 열심히 사셨죠. 시골 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지고 들어오시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일을 많이 도와봐서 알아요. 아미 사업 힘들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고추 따고 막 이럴 텐데 고추 한 골 따고 말씀해 보세요. 아미 사업이 힘든지. 이더운 지금 떼양볕에 나가서 밭에 가서 한번 일 한번 해보세요. 아미 사업이 힘든지. 꿈이거든요, 아미 사업. 네. 시원한 커피숍 에어컨 나오는 데 가서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거 해먹고 뭐 얼마나 재밌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정보 주고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댄스 강사 했던 그 일은 열심히는 할 수 있는데 수단을 선택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수단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면 내가 잘 못 사니까 용돈을 드려도 받지 않는 우리 엄마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뭔가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다단계를 하든 말을 잘못하든 잘못 팔든 애가 어리든 아무 상관없이 이 사업을 했던 거죠. 자식 노릇 한번 해보려고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저희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아들이 셋입니다. 와, 네, 아들이 셋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큰아들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 인서울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방에서 이제 두 명이 또 동생 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북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도 뭐 국립대니까 등록금도 싸게 되겠고 집에서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큰애기 때문에 우리가 큰애한테는 많은 걸 투자하잖아요. 큰애한테는 그래도 많은 걸 투자해서 대학교 가기 전에 한번 물어봤대요. 엄마 아빠가 너의 만족도에 몇 %를 채워준 것 같냐고 질문했더니 그거를 묻지 말았어야 됐는데 묻지 말았어야 되는 질문을 하신 거죠. 했더니 그래도 본인은 최소 50%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20%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는데 네가 원하는 거 20%밖에 못 해줬다고? 그래서 이분이 아직도 둘째, 셋째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더 잘 시키기 위해서, 더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와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죠. 네, 또 그 다음 사랑하는 저희 파트너입니다. 저분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당신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500만 원만 나오면 회사 때려주고 싶다 하셨어요. 두 번째 꿈이 뭡니까? 라고 다시 물어봤죠. 그러면 두 번째 꿈은 뭡니까? 그랬더니 또 얘기하셨어요. 500만 원만 나오면 회사 때려치고 싶다고. 본인이 구미에선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다른 분들은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인데 500이 나오면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3교대 하셨어요. 처자식이 없으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나가도 그만둘 수 있는데 처자식이 있으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몸이 좀 아팠어요. 수술을 한 번 했고 근데 그게 좀 잘못돼서 또 다시 한 번 더 수술을 했어요. 처음에 3개월까지는 그 병가로 그렇게 해서 월급이 나왔는데 3개월이 지나서부터는 월급이 깎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를 못 나가니까 30% 깎이고 그 다음에 50% 깎이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이제 회사를 몸을 추스러서 나가게 되죠. 더 이상은 비울 수가 없으니까 회사에서도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 일했던 너무나 본인이 몇십 년을 일했던 그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가서 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일을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꼭 저분께도 그걸 해드리고 싶다. 자유 프리덤을 드리고 싶다라는 제 꿈이 또 있는 거죠. 네, 너무나 밝게 웃고 있는 우리 파트너. 네, 이분은
자격증이 엄청 많아요. 어느 쪽으로 맞느냐? 제가 부족한 쪽입니다. 요리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도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요리. 네. 한식, 중식, 양식, 뭐 제과제빵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습니다. 일식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슈가 케이크 전문가 과정 그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전문가 과정을 누군가한테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그 자격증까지 따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미를 조금 알아보러 갈 때 본인이 오픈하겠다고 하셨어요. 가게를 얻어야 되죠? 인테리어 다 해야 되죠? 집기 다 들어와야 되죠? 제가 아미를 안 해도 되니까 차리지 말라고 진심으로 부탁했어요. 네. 안 해도 된다, 아미. 근데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했어요. 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까지 부탁했어요. 스폰서를 떠나서 내가 언니라고 생각하고 얘기할게. 진짜 안 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결국엔 차리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좀 잘 됐습니다. 취미반도 있고 전문가 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 됐었는데 전문가 과정에서 오신 분들이 자격증을 따니까 노하우를 다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분이 이런 생각도 들더래요. 야, 이걸 10가지를 내가 다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다 알려줘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나중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가스 앞에서 계속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몸도 너무 안 좋아. 뼈마저 다 아프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네, 그게 그렇게 되고 지금은 아미 사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친구예요. 네. 또 이분들도 우유 대리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괜찮았습니다. 탄탄하시고 잘 괜찮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엄청난 현실점검을 하게 해줬어요. 어린이집, 뭐 유치원 이런 쪽에 계속 우유가 많이 들어가겠죠.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네, 오픈을 안 하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다 그걸 안 하니까 엄청나게 몇 천만 원 손해를 보시는 거죠. 정말 이번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죠. 다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연금 같은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네, 이분은 경력이 단절돼. 두 부부가 무슨 일을 하냐면 구미에서 핸드폰 대리점을 하십니다. 괜찮죠? 괜찮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터넷에도 핸드폰 팔죠. 홈쇼핑에서도 팔죠. 여러 가지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수익이 줄고 있었고 이분이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고 여성분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따고 밤새도록 열심히 신경을 써서 이력서를 써서 원서를 내러 갔어요. 갔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했느냐. 다 보더니 괜찮다 하시더니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어디 가서 경력을 한 1, 2년 정도 쌓고 오시라고. 경력을 쌓아서 오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기도 나를 안 써주는데 내가 어디 가서 경력을 썼냐고. 그거 이력서 쓰레기통에 넣으실 거죠? 내가 밤새도록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다시 달라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밤에 밤새도록 이력서를 써서 아미 사업을 안 한다면 써서 어디다가 내더라도 제가 어디 가서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닦아놓고 얘기도 되는 거죠. 솔직히 잘 없습니다. 리더님들 오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아미 사업 굳이 떠나서 리더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든 뭐든 다 가지고 이력서를 써서 어디 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몇 년 정도 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차피 임시 수입을 선택할 거면 또다시 또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또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파트너분 중에 대기업에서 노후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계세요.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되고 절만 났을 때 연금 100만 원만 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미 사업으로. 연금 100만 원만 나와도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들어놓은 보험도 있고 뭐 나라에서는 알고 하니까. 그런데 일 없이 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에 파트너분과 24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앉아서 아침이었어요. 이른 오전에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노신사 3분 정도 들어오셔서 남성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연금이 있던 건물이 있던 뭔가 있는 분들 같아요.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커피를 드시고 이런저런 걸 말씀을 나누시다가 11시 반쯤 되니까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파트너한테 물어보니까 계속 오신다는, 자주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럼 보니까 코스인 거죠. 아침에 나와서 모닝커피를 드시고 좀 말씀 나누시다가 점심을 또 다 같이 드시러 가셨다가 또 오후 시간 이렇게 보내겠죠. 연금이 500이 나오고 연금이 1000만이 나오는 분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게 어떻게 아까 제가 10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50년, 60년 남은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지루하게. 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저 지루할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연금 같은 소득 300이 필요하다면, 인세 같은 소득 300이 필요하다면, 건물주 같은 소득 300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 2분을 도와주시면 돼요. 누구나 다 추가 수입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추가 수입 필요해요. 연금 같은 추가 수입이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나는 500이 필요해요? 3분 도와주세요. 3분. 1000만 원이 필요해요? 6분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500만 원이 필요하면 3분 도와주고 400만 원이 필요하면 2분 도와주고 상관없는 거죠. 내가 필요한 만큼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원하면 더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난 1000만 원도 부족해. 난 더 도와줄 거야.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얼마나 도와냐가 이 사업의 게임인 거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이런 게 하나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몇 명을 어떻게 도와서 내가 연금 얼마를 받아야 그건 거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도전해 보시라는 거죠. 뭐 괜찮은 거 없잖아요. 있습니까? 제가 정보가 없어서일까요? 제가 많이 못 배워서 그런가? 나는 없더라고요. 주위에 아무리 봐도. 이것만 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밌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어차피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200만 원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받게끔 내 소비자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지금 9월 달부터 엄청나게 보너스를 많이 주죠. 아메이가. 네. 그래서 내가 제품을 이 정도 한번 써보고 한 3분 정도 같이 쓰면 나까지 하면 120만 점이 되죠. 포인트가. 그러면 캐시백이 10에서 20만 원 정도 돼요. 정말 괜찮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 괜찮은 거죠. 코로나가 터지든 내 수입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줄어들든 상관없이 고정 지출은 계속 나갔잖아요. 핸드폰세도 나가야 되고 보험료도 나가야 되고 월세도 나가야 되고 뭐 대출금도 나가야 되고 그렇죠?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고정 지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대안이 되어 있다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해보고 나니까 받아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아까 그 소비자들한테 함께 다시 이렇게 해보는 거죠. 내가 당신들도 10에서 20만 원 받게끔 도와주겠다고 함께 돕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해서 도왔더니 400만 포인트가 되면 무려 100만 원이라는 캐시백이 됩니다. 100만 추가 수익 100만 원이요. 내가 받는 돈 외에 플러스 알파로 100만 원이요. 우리 신랑이 버는 돈 외에 플러스 알파로 100만 원이요. 월급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급 100만 원 올리면 얼마나 더 일을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몇 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함께 써보고 회사 수익 구조 제품 제대로 알아보고 검토 제대로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열심히 써보시고 아니면 반품하시고 써봤는데 좋으면 더 알리시고 그렇게 조금만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해보고 나서 또 이분들도 100만 원씩 받게끔 도와주고 나면 점수가 한 1300만 정도 되고 나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되죠. 그러고 나면 이런 분들을 함께 2분 도우면 300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돕는 일입니다. 자식 노릇 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에게 자, 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짚고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쯤에서 6월달 이쯤에서 정신통일하고 멋지게 한번 해보자고. 자녀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꿈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말고요. 각자의 꿈이요. 이런 일도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여유 있게 네 정말 괜찮은 노후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누구나 다 요양을 갈 건데 누구나 다 갈 건데 100만 원짜리 요양을 갈 것이냐 300만 원짜리 요양을 갈 것이냐 500만 원짜리 갈 것이냐 그 각자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차피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멋진 곳으로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요. 좋은 집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고 멋진 차도 한번 타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요. 다 자기 개발이요. 자기 성장 이런 것도 의미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내 인생이 나이스하면 좋잖아요. 나이스하면 너무 좋잖아요. 네, 나이스하게 의미 있고 늘 성장하면서 그렇게 직업이 아니라 정말 내 꿈을 늘 가지고 그걸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이러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 꿈을 봤더니 웬만하면 다 돈으로 해결되겠더라고요. 꿈보드를 봤더니 제가 자꾸 돈 얘기해서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꿈보드를 봤더니 이걸로 거의 99%는 다 해결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추가 수입이 필요하고 누구나 다 연금 같은 추가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해보자라는 겁니다. 저희들 팀에서 요즘에 저희가 이제 긍정의 에너지를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6, 7, 8월이 되었고 네, 지금 3개월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나온 3개월 동안 열심히 긍정 에너지를 올려서 우리가 멋지게 해결년들을 준비해서 다 함께 비상하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도 유튜브 보고 막 이러면서 따라해보려 하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 성격도. 그런데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고 더 좋은 거는 말로 외치면 좋겠죠. 제가 지금 뭐가 있냐면 나는 내가 참 좋다 이런 걸 계속해요. 아침에. 수시로 나는 내가 참 좋다 이런 거. 나 진짜 좋아. 나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 제 마인드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 10을 올리는 거죠. 텐션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자신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거를 또 한번 외쳐요. 지금 다 따라하고 계시죠? 해봅시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일이 잘 돼요. 그리고 오늘 왠지 큰 행운이 찾아올 것 같다. 네, 오늘 왠지 큰 행운이 찾아올 것 같다. 네, 이미 찾아왔습니다. 아메리카리님들께. 그래서 이 행운을 잡으셨잖아요. 나 해보시는 거죠. 오늘도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기분 좋아질 것 같고 오늘도 저도 리더님들과 함께여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오늘 덕분에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리더님들이 지금부터 남아있는 인생이 아까 그 인생 시계에서 내가 몇 시쯤인가를 보고 지금이 내가 몇 시쯤인가를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앞으로 더 어떻게 살 건지 오늘 하루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냅시다. 네, 리더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